문서화를 만든 다음에 판금 문서 만든 다음에 0.5mm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원점 폴더 확장을 해서 XY 평면에 새 스케치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은 중심점에서부터 일치해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치수로 해서 이 직사각형에 대한 치수를 50과 30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판금 문서를 생성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접어놓고 펼치는 방식과 펼쳐놓고 접는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우선은 접혀있는 상태로 만든 다음 펼치는 것과 그 다음에 펼쳐놓은 거 만든 다음에 접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다시 판금 탭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각형 형상이 있을 때 만들 수 있는 판금 문서의 그 피처들만 또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게 보여요. 면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생성되는 게 보여요. 이 두께가 방금 전에 설정했던 0.5mm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다시 한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 면이라는 창에서도 판금 규칙이라는 거에 기본값을 사용할게 라는 게 체크되어 있어요. 요거 해제하게 되면 이 면에 대해서만 다른 걸로 적용할게. 2mm로 하면 2mm로 적용되는 게 보여요. 일단은 0.5mm를 일단 적용하고 기본값 사용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케치를 한 위치, 그 위치에서 반대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게 녹색이어서 제대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또는 양의 방향, 음의 방향, 해당 스케치 위치를 가운데에 놓고 양쪽으로 0.25, 0.25를 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아까 일단은 설정을 했었지만 전개 옵션이라는 걸 클릭하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고 절곡부를 클릭하면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절곡부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구성을 할 것인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그랬더니 원래 어제 이제 작업했던 돌출과 같은 경우는 특정 그 두께를 입력해서 내가 원하면 10, 내가 원하는 20 이런 식으로 값을 입력해서 했지만 판금 문서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판을 생성할 때 전혀 높이 값을 입력하진 않는다. 지정된 높이 값만을 사용한다. 또는 지정된 높이 리스트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판이 생성이 됐는데 이 판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옆쪽이 절곡되어 있는 면들이 있겠죠. 이 면들에 대한 이름을 플랜지라고 불러요. 플랜지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플랜지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서리 선을 선택을 했을 때 이 각각의 모서리 선들에 내가 지정한 높이만큼 생성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측면도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측면도에서 이 위치를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아래쪽에 이 회색으로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아까 전에 제가 생성했던 판이에요. 이 절곡부 위치라는 게 굽힐 건데 이 굽히는 건 어디 기준으로 굽혀서 내가 원하는 값을 높이 값을 적용해서 플랜지를 생성할 건가예요. 그래서 이 절곡부 위치를 하나씩 클릭을 해보면 이 판 끝에서 시작하네. 안쪽에 시작하지만 이 끝이 판 끝과 맞아떨어지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옵션을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하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부분은 각도예요. 그래서 이게 이 모서리 라인에서부터 위쪽으로 플랜지가 생성이 되는데 이게 90도 각도인가 아니면 120도 각도인가 120도로 입력을 하면 이게 이렇게 안쪽이 모여지면서 생성이 되는 게 보여요.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꼭 덕트 같네요.
110이라는 각도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그리고 돌출 높이가 그 아래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25로 저는 입력되어 있는데 여기를 20으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플랜지 각도 A라는 것과 B라는 각도가 있었죠. 안쪽 각이냐, 바깥 각이냐. 그래서 이 110이라는 걸 입력을 했을 때 바깥 각으로 계산이 되는 거겠죠. A니까. 거리도 마찬가지로 방향을 전환해 줄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할 거냐, 위쪽으로 할 거냐 전환을 해서 반지름도 아까 전에 지정은 했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값으로 지정되어 있는 절곡부 반지름으로 지정이 되지만 이걸 만약에 내가 바꾼다 라고 하면 더 큰 반경으로 적용이 되어요. 지워버렸네요. 0.5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절곡부 반지름은 0.5로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을 일단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아까 초록색 이미지로 보였던 형상이 생성된 게 보여요. 요 끝에를 보시면 분명히 끝에 이렇게 모서리 선들을 선택해서 적용을 했지만 여기에는 아까 전에 그 판금 기본값에서 설정했던 코너부의 처리를 어떻게 할래가 적용되어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가지 않고 여기는 서로 맞닿지 않게 여기가 코너부 처리가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구석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일단은 생성이 되었는데 추가적으로 또 몇 가지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쪽에 보시면 일단 햄이라는 게 있어요. 햄이라고 하는 걸 클릭해서 이쪽 모서리 선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해보면 이쪽에 햄이 생성되는 게 보여요. 또 각도를 조금 틀어서 보면 이게 어떻게 생성이 되고 있는가를 녹색으로 보실 수가 있죠. 이걸 보면서 방향을 전환을 한다던가 바깥쪽으로 굽혀서 말리는 또는 안쪽으로 말리는 왜냐면 이 판금이 끝에가 되게 날카롭겠죠. 그래서 그 날카로운 부분을 둥글게 말아서 처리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길이나 또는 간격이 모두 다 기존에 있던 두께와 매개 변수와 링크가 되어서 값이 입력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간격을 어떻게 할 건지 길이는 몇으로 할 건지 길이는 두께 곱하기 2로 해라 라고 적용하면 이 길이가 짧게 처리되는 게 보여요. 전개 옵션이나 절곡부는 계속 같은 내용이니까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도 이제 햄이 처리되면서 끝에 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코너부 처리가 되는 게 보입니다. 또 한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제가 컷을 해야 해요. 이렇게 네모나게 컷을 해야 되는데 그 컷을 할 때에는 이 평면을 그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평면이 있죠? 평면이 이쪽에 있는 게 조금 그렇다라고 할 때에는 평면을 건너뛰어서 어제 설명드렸던 간격 띄우기로 XZ 평면을 반대쪽으로 40만큼 떨어뜨린 위치에 한번 평면을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평면에 새로운 스케치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점 직사각형으로 해서 생성하고 어제 설명드렸던 자동 치수로 해서 이 사각형을 완전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판금에 잘라내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라내기 클릭을 하고 보면 이게 잘라낼 형상이 바로 앞에 있지는 않지만 범위는 2개만큼 한다. 거리 또는 전체 다 컷하세요. 다음 면까지만 컷하세요. 이런 게 지정되어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필요한 값으로 적용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요 2개일 것 같아요. 만약에 절곡부를 걸쳐 있다 라고 하면 절곡부를 마찬가지로 따라서 잘라낸다 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법선 잘라내기 라는 거에 대해서는 옵션으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잘라낼 방향이 맞는지 반대쪽인지 안쪽인지를 설정해서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방향이 일단 요 방향은 맞는데 절곡부를 따라서 잘라내는 것으로 해서 적용을 해볼게요. 이게 다음 면까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면까지 적용을 해서 설정을 하면 요 면까지 해서 컷이 되는 게 보여요. 다시 말씀드리면 판금에 잘라내기로 해서 범위를 거리로 하는 게 아니라 다음 면까지로 지정을 해주시거나 지정면까지 해서 안쪽 면을 지정해 주시거나 다음 면까지로 해서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다음 면까지 컷이 되는 게 보일 거예요.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나서 이 상태에서 일단 이 형상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펼치는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는 이 플랫 패턴이라는 곳에서 플랫 패턴 작성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플랫 패턴 작성을 클릭해 주시면 전개도 형상이 생성이 되고 왼쪽에 보시게 되면 아까 접힌 모양만 있었는데 지금은 플랫 패턴도 생성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접힌 모양을 더블 클릭하면 접혀진 상태로 플랫 패턴을 더블 클릭하면 전개된 상태로 생성이 됩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내가 DWG로 내보내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플랫 패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을 클릭하시면 이것을 저장하는 파일 형식을 설정하고 DWG로 예를 들어서 설정을 하면 DWG로 설정을 하고 일단 바탕화면에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주면 여기에 이제 이 사후 처리와 같은 경우에는 뭐 선에 대한 유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적용된 것을 설정할 수 있어요. 도면층은 그 다음 탭을 클릭을 해보시면 각각 예를 들어서 뭐 절곡 라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떤 것으로 해서 색상은 뭐로 해서 또는 선 유형은 뭐로 해서 내보낼 것인지를 설정할 수가 있고 형상도 마찬가지로 출력되는 라인에 대한 부분을 공차를 어떻게 넣어서 선에 대한 부분을 처리를 할 것인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일반으로 해서 파일 버전을 저는 18 버전으로 해놓고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그 DWG 파일이 바탕화면에 생성된 게 보이고 생성된 DWG 파일을 실행해 보면 이런 식으로 출력된 게 보입니다.
지금은 뭐 따로 설정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실선으로 출력이 됐지만 예를 들어서 그 절곡부에 대한 부분을 1.3선이라든지 점선으로 출력을 했다면 이 선들이 모두 다 제가 지정한 레이어에 들어가면서 선 유형도 같이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도면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이 전개도에 대한 라인 정보는 모두 다 다른 이름으로 플랫 패턴에서 출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가지 확인할 부분이 전개를 하고 나서 아까 컷한 부분을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나는 앞에서 보고 있었을 때 정면으로 직각으로 컷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오버되어 있는 게 보여요. 왼쪽에 접힌 모양을 더블 클릭해서 다시 이 방향을 전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에는 완전 직각이에요. 이 큐브에서 방향을 삼각형 모양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방향이 한번 전환돼요.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 안 보이지만 어제 모양 쪽에서 뷰 탭의 비주얼 스타일에서 은선을 볼 수 있었죠. 숨겨진 모서리가 있는 와이어 프레임을 선택하게 되면 컷이 되긴 했는데 이게 이 스케치 방향에서의 직각으로 컷을 했기 때문에 펼쳤을 때에는 요만큼의 그 형상이 보여지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잘라내는 옵션이 이렇게 직각으로 잘라내는 옵션이 법선 잘라내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전에 보셨던 잘라내기를 더블 클릭해보면 법선 잘라내기라는 옵션이 있었죠. 이 옵션을 체크하고 확인을 해주시게 되면 컷된 게 그 스케치 방향의 직각이 아니라 이 판금 형상의 직각으로 컷이 되는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에는 플랫 패턴으로 작성을 하더라도 여기에 오버되는 형상이 없는 게 보여요. 여기서 내가 판금 문서를 분명히 0.5mm로 적용하긴 했는데 이거 뭔가 되게 두꺼워 보이네. 이게 정말 0.5mm가 맞는가를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위쪽에 보시면 도구 탭이 있습니다. 이 도구 탭을 클릭해 보시면 어제 설명드렸던 부품에서 재질을 입력하는 거나 또는 색상을 입력하는 게 이쪽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게 여기에도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도구 탭의 재질과 모양. 그리고 측정이 보입니다. 이 측정을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작은 창이 보여요. 이 창에서는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상태에서 이 면과 위쪽에 있는 평평한 면과 아래쪽에 있는 평평한 면을 클릭해서 보면 이 사이에 있는 거리값은 0.5mm입니다. 라는 게 시각적으로 보여요. 요거는 면과 면을 클릭했지만 예를 들어 포인트와 포인트를 클릭하게 되면 이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증분이라는 걸 선택을 했을 때 Y 위치는 몇, Z 위치는 몇, X 위치는 몇인지에 대한 세부 속성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허공을 클릭하면 리셋이 됩니다. 물론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도 리셋이 돼요. 근데 저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측정을 하다가 굳이 플러스까지 안 가도 되는 허공 클릭하는 걸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위쪽 면을 클릭하면 이 면의 면적에 대해서도 나타내요. 면적을 확인할 때라든지 또는 라인과 라인의 어떤 거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면과 면의 각도라든지를 확인할 때 이 측정이라는 기능을 사용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측정을 닫아주고 다시 접혀있는 상태로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일단 간단하게 판금에 접어놓고 펼치는 방식의 판금 형상 생성이라 보시면 돼요. 사실 이 판금에는 되게 다양한 기능이 많아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구석을 메운다든지 또는 라운드는 어차피 목깎기와 같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드렸어요. 라운드 확인해 보고자 하신다면 실행해서 모서리 선을 클릭해서
원하시는 반지름을 입력하시게 되면 이쪽에 이제 라운드를 넣어주겠죠. 마찬가지로 못따기도 똑같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고, 리프라고 해서 어떤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의 특정 구간을 잘라야 한다라고 할 때에는 리프라는 형상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형상의 중간에 컷된 부분을 생성해서 전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컨투어 플랜지는 이따가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일단 접어놓고 펼치는 방법이고 저장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S. A 프로젝트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실 것 같으니 여기에 판금 -1이라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별할 수 있게 판금 -1 접힌 모형.